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원이 페이닥터보다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개원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페이닥터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원하는 게 맞을까요? 병원 차렸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서울은 이미 포화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처럼 통증 환자들을 보는 원장님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통증병원은 단순히 진료실 하나 차리는 개념이 아니죠. 진료실, 치료실, 도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장비와 직원 상담, 재방문 구조까지 전부 맞물려야 병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 파트 원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원은 개원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병원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페이닥터는 월급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개원이는 다릅니다. 진료와 비급여 수익, 재방문율과 공간 효율까지 전부 수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월에 1000에서 1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페이를 고용해서 최소 그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야 유지가 가능하죠. 대부분은 월급의 3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직원권비, 4대 보험, 임대료, 장비비, 세금, 소모품비까지 전부 나갑니다. 결국 병원은 페이닥터 한 명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배출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직접 개원을 해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페이닥터보다는 더 큰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원장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원하면 돈을 더 벌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내 병원이 어떤 구조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통증병원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료만 보고 약만 받고 끝난다면 수익 구조가 제한적이죠. 하지만 진료 후에 필요한 검사, 주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교육과 재활 프로그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과잉진료를 하자는 뜻이 아니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치료가 병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증병원의 핵심은 한 명의 환자에게 무엇을 더 팔까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환자가 왜 아픈지를 이해하게 만들고 치료 과정을 납득시키게 만들고 다시 올 이유를 만드는 것. 여기서 병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개원할 때 원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 차렸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5억, 7억, 10억이 들어갔는데 안 되면 빚만 남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죠. 하지만 모든 개원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일부도 회수가 되고 장비도 중고 매각이 가능하고 일부 기구와 잡기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초기 투자금 자체보다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라는 사실이죠. 월세와 직원 월급, 장비, 리수료, 광고비와 대출이자 세금까지 이 비용은 환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 환자 수가 생각보다 늦게 올라오면 원장님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통증병원에 개원해서 중요한 건 얼마를 들여서 개원할 것인가 보다 몇 개월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초반에 3개월,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버틸 자금의 계획이 없다면 병원이 나쁘지 않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는 원장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통증병원은 오픈하자마자 환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경우보다는 지역 안에서 신뢰가 쌓여가면서 천천히 자리 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입지입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가 아닌가요? 그럼 지방으로 가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입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입지만으로 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증 파트는 더 그렇습니다. 유동 인구만 보고 들어가면 훨씬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어떤 환자층이 사는가입니다. 40대에서 60대 인구가 많은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직장인 상권인지 아니면 근처 경쟁 병원은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중요하게는 주차가 편한지, 엘리베이터 접근성, 그 다음에 치료실 동선이 편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병원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재방문율이 정말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통증병원에서는 좋은 입지는 단순히 목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환자가 반복해서 오기 편한 곳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개원 준비할 때 장비부터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시암을 넣어야 할까요? 체중교파 몇 대 넣어야 될까요? 도수치료실 베드 몇 개가 적당하죠? 이런 질문들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비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병원 진료의 흐름이죠. 장비는 있는데 설명이 약하면 환자는 오히려 장비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도수치료실은 있는데 치료 기준이 없으면 컴플레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통증병원 개원은 장비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와 설계 싸움입니다. 그래서 통증병원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잘 되는 병원이 있고 망하는 병원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직원입니다. 통증병원은 절대 원장님 혼자 잘한다고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개원한 병원이니까 진료도 잘 보시고 친절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환자 누구와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을까요? 통증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원장님보다는 직원들과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슬로건에서는 그래서 직접 채용하고 정기적인 CS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뭘까요? 개원이 페이보다 더 큰 수익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개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입지보다 환자층을 봐야 하고 장비보다는 진료 흐름을 먼저 설계해야 되고 광고보다는 내부 응대와 상담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개원보다는 버틸 수 있는 고정비 구조를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먼저 설계되어 있으면 개원은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 없이 개원하면 좋은 입지와 좋은 장비, 아주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도 흔들린 병원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 파트 원장님들이 어디에 차릴까 보다는 어떤 구조로 운영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개원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